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표님이 꼽아주신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 점검해 봐야겠죠. 오늘 장 초반에 또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고 글로벌 IB 노무라 증권에서 16만 원대 목표 주가를 상향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흐름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오늘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종목인 것 같아서 좀 살펴보는 건데, 일단 오늘 이벤트가 노무라 증권에서 메모리 사이클이 이제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 디램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목표가를 상향했는데, 그거에 더해져서 오늘 이벤트가 좀 업데이트된 게 GPU를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이 AI 생태계에서 연산을 담당하는 게 이 GPU인데, 그동안 삼성전자는 이거를 외주로 받아와서 이제 칩을 생산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엑시노스에다가 탑재를 2027년부터 이제 한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외부 고객사로부터 발생했던 어떤 비용을 고스란히 이제부터는 이익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이 뭐라 그러죠? GPU를 서버 쪽, 데이터 센터 쪽이랑 모바일 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GPU를 서버 쪽이랑 데이터 센터를 9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엔비디아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고객사들이 여러 파트로 나눠져서 파일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삼성전자가 이 GPU를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본다면 팹리스 설계 기업의 반열로 올라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계 기업 하면은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있고, 또 이제 브로드컴, 또 ARM, 뭐 이렇게 AMD,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크게 반응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GPU에 대한 어떤 성과가 앞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내년에 이제 디램 가격이 추세가 좀 견고하죠.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인터넷에 DDR5라고만 검색을 하더라도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의 박스권을 유지하던 게 지금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0만 원, 15만 원 오르더니 오늘 제가 검색해 보니까 28만 원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디램 가격만 5배 오르니까, 사실 소비자들도 사실 그런 PC랑 컴퓨터를 이제 구매할 때도 5배 이상의 가격을 주고 사실 사야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아마 가격이 많이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고스란히 이제 인플레이션의 그 해지 역할로서 주가가 좀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파운드리 쪽이었는데, 아시다시피 파운드리 쪽은 TSMC가 세계 1등이죠. 점유율이 한 70%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10%가 좀 안 되는데, 테일러 공장에서 어느 정도 좀 직원들도 철수하고 좀 이제 파운드리 성과가 좀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테슬라 쪽을 비롯해서 뭐 AI5, AI6 쪽으로 수주를 봤더니 이제는 인텔의 PC 쪽으로 들어가는 PC 쪽으로 들어가는 서버용 이제 반도체도 2세대죠. 2세대 쪽으로 해서 2나노 분야로 지금 수주가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이제 한 군데가 AMD랑도 지금 이 수주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왜 논의가 되냐면 가격적으로 안 맞는 거지, 현실적으로 파운드리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일단은 1차 밴드로 지금 공시가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 조율이 맞는다라고 했을 때 파운드리 쪽도 지금 매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주가가 오늘 이제 신고가를 갔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제 새로운 국면, 어떻게 본다면 팹립스도 있고 파운드리 쪽도 있고 새롭게 좀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수급을 좀 보더라도 기관이랑 외국인이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기관이 지금 거의 연 한 10일 정도를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오늘만 보더라도 이 창구를 보시면 JP모건이랑 신한투자증권 창구로 지금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키움증권은 이제 매도가 많이 나온 걸 보면 오늘도 개인은 거의 삼성전자를 차익 실현을 많이 하고, 신고가 영역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물가가 좀 오르고 있고 화폐 가치도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자산을 어떤 걸 투자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뭐 부동산도 좋고 금도 좋지만 삼성전자가 그래도 가장 해지가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드디어 대장주의 면모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분석 들어봤고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또 짚어주신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네, 현대약품 살펴보겠습니다. 10% 이상 뛰고 있다라는 점 앞서 브리핑에서도 확인해봤는데 이 종목은 또 탈모 치료제로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탈모가 미용 문제가 아니고 뭐 생존의 문제다 이런 발언도 했고 건강보험 적용 검토 여부에 대해서 시장이 시선을 좀 모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약품 같은 종목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국내 탈모인들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 중에서 20대, 그래서 30대 비율이 한 45%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거고, 이제 탈모라고 하는 것이 사실 FDA에서 승인을 받은 기업이 몇 군데가 없습니다. 2군데밖에 없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이제 프로페시아 쪽이랑 이제 두타스테리드 계열의 아보다트 그리고 미녹시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약이 거의 국내 탈모 시장의 파이를 나눠 먹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현대약품이 급등이 나온 거는 그 이탈리아의 이거 좀 되게 말이 되게 긴데 코스모 파나슈티컬스라는 기업이거든요. 네. 이 기업이 이제 클라스코테론이라고 하는 탈모약을 임상을 3상을 해봤더니 그게 5배가 늘어난 겁니다. 1,800명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했더니 5배가 늘어났다. 물론 이제 이게 아예 없으신 분들은 이제 0 곱하기 5 하면 0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5배 이상의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유통 판매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현대약품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대장주로서 탈모 치료제 쪽으로 대장주로서 지금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제 현대약품의 이 단독적인 어떤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 있냐라고 했을 때도 당뇨 치료제에서 임상 2상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 2상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은 이제 이거는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탈모 시장이 사실은 국내에서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 이게 규모가 한 1,800억에서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건보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는 지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 되기보다는 뭐 정책적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근데 이게 탈모 치료제를 한 번 먹고 일회성은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알에 이게 30일치 사면 한 몇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현대약품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는 사실 수급은 중소형주 스몰캡들은 사실 기간 수급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어떤 그 연속적인 수급을 보면 수급의 연속성이 있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이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눌리면 8,000원에서 8,200원 요 사이에 매물대 부근에서 지지하는지를 체크해서 이 음봉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약품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 핫한 테마이죠. 탈모 치료제 안에서 어떤 또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 정리해보고 이번에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좀 집중해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오늘의 수급은 반도체랑 뭐 제약바이오가 가져갔는데, 이제 코스닥이 훈풍이 계속 불고 있잖아요. 선순환하는 와중에서 제약바이오가 또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어떤 쪽으로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냐? 로봇이죠. 로봇. 내년에 이제 로봇을 또 양산을 시작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대차는 3만 대를 양산을 하고, 테슬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직 안 오른 로봇주고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포스코 계열의 유일한 로봇 기업입니다. 이제 광양에 이제 그 디로스 제거 로봇부터 시작을 해서 포스코 퓨처엠에 양극재를 이송을 하는 자동화 로봇 그 팔을 만들고 있고 실제로 포스코 DX는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여타의 로봇 종목들과 좀 다르게 매출이 이미 좀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또 이제 휴머노이드 미국의 스타트 기업인 페르소나 AI에다가 3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X가 굉장히 그 상장에 대한 그 가치가 돋보이면서 이 지분 가치에 대한 모멘텀을 받은 종목들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증권주들이 스페이스X 지분을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페르소나 AI에 투자를 한 포스코 DX가 나중에 후에 지분 가치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다른 지금 로봇 종목들은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보로보, 현대차 밸류체인 종목들은 현대 무벡스, 뭐 그리고 클로봇, 현대 오토웨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종목은 아직도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머물고 있고 지금 행보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긍정적이게 봐줬던 게 뭐냐면 이 단기적으로 오랫동안 매물대를 형성했었던 구간인 이 3만 원대를 다시 한번 좀 터치하면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시총 대비해서 유통 비율도 한 25% 내지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교적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이 종목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매물대가 없는 구간인 44,000원대까지를 잡아드리고 싶고 손절가는 2만 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포스코 DX로 만나봤습니다. 포스코 계열의 로봇 기업으로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44,000원까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말씀 10가지 들어야겠네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